자, 요 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한 번 정도는 그려보는 게 좋은데, 일단 부채꼴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표시를 해보면 대충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둘레가 8이라는 건 어차피 얘는 지금 어떤 반지름의 길이일 거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일 거고 얘는 호의 길이니까 여러분이 보통 뭐 L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저희는 2R 플러스 L이 8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두 개를 쓰는 것보다는 문자를 하나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L 자리에다가 8 마이너스 2R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좀 바꿔서 써보면 요 호의 길이 자리에다가 저희가 8-2R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라는 것도 반드시 0보다 커야 할 것이고 호의 길이인 8-2R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반지름은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한 힌트를 얻다 보니까 구간이 생겼어요. 근데 양끝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닫힌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수투에서 건드려 봤던 친구들은 이런 느낌을 알 거니까 굳이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 두 가지였죠. 2분의 1 RL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중심각을 모르니까 얘를 쓰는 게 좀 낫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 마이너스 2R이니까 얘를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최대가 그러면 마이너스에 R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R 값이 2일 때 그 S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넓이는 4가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간이 없지만 이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는 이 구간을 여러분이 좀 찾아서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빠지면 좀 감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뭐 답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반지름이 있을 거고 호의 길이가 있을 건데 그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얘를 R이라고 두게 되면 요 길이는 20-2R이라고 두자. 자,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R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S라는 것은 2분의 1RL이니까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하고 R을 곱했다 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0R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R도 0보다 커야 되고 요 20-2R도 0보다 커야 되니까 R은 10보다는 지금 작아야 되는 요 범위 안에서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R-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니까 해석을 하자면 R이 5일 때 S의 최대값은 25.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반지름의 최대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은 그냥 뭐 R이라든지 S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중심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슬쩍 썼지만 저희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죄송합니다.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L도 있지만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S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세타 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요런 짓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 16-2R 그러면 범위부터 찾으면 R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리고 그 넓이식을 세워보게 되면 여기다 2 나누고 R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R-4의 제곱이고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R이 4일 때 S의 최대값이 지금 16이다 이렇게 되는 상태겠죠. 그럼 요걸 토대로 저희 이제 넓이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넓이가 아니라 중심각을 찾아줘야 되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진행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6이 나와야 되고요. R이 지금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좀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8세타가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세타 값은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도법으로 하라고 하면 파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파이들을 있는 걸로 답을 픽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니까 조심해서 먼저 푸셔야 돼요. 711번도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나중 되면은 여러분 익숙해졌을 때는 이거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R의 범위를 찾으면 R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지금 20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태. 그럼 S식은 20-R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RL을 쓴 겁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에 R-10의 제곱 플러스 100이 되니까 해석을 했을 때 지금 R이 10일 때 S값이 100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좀 써보면 2분의 1에 제곱을 하게 되면 100이고요. 거기에다가 세타를 곱한 값이 지금 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없어졌다 치면 2분의 세타가 1이니까 세타 값은 2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0일 때 그리고 중심각이 2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다. 근데 저희는 R과 세타를 더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가 이제 슬 다가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삼각 비에서 다루는 그 x의 값의 범위 또는 이제 전체 실수에서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정석적인 방법이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제 방법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 방법도 괜찮네. 이렇게도 풀어볼까?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그게 더 편하면 그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방법이 맞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항상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0,0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 거니까, 그 원점에서부터 동경이 이렇게 끄였다 치면은 여기서 좀 공경을 나타내면 어떤 좌표일 건데 원점과 그 동경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는 방식의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구하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구하는데 가끔 친구들이 이걸 왜 헷갈리냐면 보통 제가 부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로 부르다 보니까 사인이 앞에 와서 걔를 x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은 r분의 y로 구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얘를 c분의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C분의니까 R분의 X 분의 R분의 Y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X분의 Y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있으니까 원점과의 거리부터 구하면 반지름은 10이 되는 거겠죠. 비타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R분의 Y 값을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4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5분의 7이 됩니다. 제일 단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13번입니다. 얘도 반지름부터 좀 찾으면 반지름 값은 루트 5가 되겠죠. 코사인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고요.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둘을 곱해서 5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정답은 2번. 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알아는 들으셨죠? 그 다음에 714 얘도 반지름부터 R값은 일단 5고요. 그럼 사인 세타부터 찾아보면은 5분의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탄젠트로 구하는 방법은 C분의 S이기 때문에 X분의 Y로 구하면 된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곱해지고 거기에다가 코사인이니까 5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부터 좀 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15분의 16에다가
5분의 3을 더해달라. 얘가 지금 15분의 9기 때문에 15분의 25가 되겠죠. 약분해서 3분의 5가 됩니다. 뭐 보호 실수라든지 계산 실수만 안 하게끔 뭐 조심해 주시면은 요 라인은 딱히 틀릴 게 없어요. 좀 쉬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반지름 값은 17이 되겠죠. 뭐 대부분 이렇게 깔끔한 숫자들은 피타고라스의 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6, 8, 10 이게 아까 1번 문제였을 거고요. 얘는 뭐 8, 15, 17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수들이겠죠. 저거는 17 코사인 세타니까 17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저 다음에 아이고 거기다 17을 곱하는 거군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17분의 마이너스 8에다 17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17분의 15에다 17을 곱하는 거니까 15.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5인데 16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요것만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5니까 약분해서 3이 되겠습니다. 716번입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5, 여기가 10이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를 쓰게 되면은 여기 값이 1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전체 각이 지금 평각이기 때문에 요 각도를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정석적인 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각변환을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그죠? 이 방법 말고 정석적인 방법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 일단 여기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요만큼이 지금 각이기 때문에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시면은 이렇게 동경이 나타내는 좌표는 여기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좌표를 마이너스 5, 12로 바라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를 원의 중점 또는 원점으로 바라본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코사인 세타부터 구해보면은 R분의 X로 구하면 되니까 13 곱하기에 13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분의 13 곱하기 13분의 12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분모는 마이너스 5에다가 2가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약분하면 12고요. 약분한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4가 돼서 마이너스 8. 얘가 이제 제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좌표를 여러분이 시발점이 되겠죠. 원의 중점, 원의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얘가 X축의 양의 방향. 그런 다음에 그걸 위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각으로 바라보니까 얘가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로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각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똑같아요. 그냥 얘를 여러분이 13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각도를 요 각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를 중심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진행을 해주면 그게 지금 빗변분의 높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13분의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일단 써보면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3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5분의 12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각변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 라인이니까 세타 그대로 붙여주고 사인 그대로 오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이 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13분의 12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짝수 라인이니까 그대로 오는데 2, 4분면에서는 지금 코사인이 부호가 음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근데 그걸로 반대쪽에다 좀 덧치면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얘 떼버리셔도 되고요.
얘가 지금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니까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2. 요건 이제 각변환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그리고 이게 쓰면서 했던 과정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니까 뭐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석적인 거는 알면서 이런 걸 써야 되니까. 자, 717번입니다. 일단 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xy의 좌표를 바꿔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P라는 좌표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고요. Q라는 좌표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둘 다 지금 5인 상태죠. 그래서 알파부터 좀 볼게요. 사인 알파가 왔기 때문에 5분의 그때 y 값인 마삼을 들고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일단 오겠죠. 그 다음 코사인 베타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그걸 일단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탄젠트 베타를 쓰는 겁니다. 그럼 x분의 y니까 3분의 4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6에다가 3분의 4를 곱해달라는 거니까 약분 진행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힌트들을 여러분이 해석만 가능하다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718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반지름부터 찾아보면 일단 반지름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걸로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는데 얘들을 구하라는 거니까 각변환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 라인이고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3, 4분면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제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떨어집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일단 r분의 y를 진행하게 되면 그냥 5분의 4가 툭 떨어지죠. 그 다음에 r분의 x를 진행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 것 같아요. 각변환을 모르시면. 그 다음에 719번입니다. 요건 이제 중3 때 저희가 삼각비 할 때도 많이 들었던 건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겠다. 그러면 이 탄젠트 세타 값이 제 기울기랑 같다. 이런 걸 배웠죠. 그럼 저희가 얘를 y는으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12분의 5x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살짝 뭐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세타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요 각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로 잡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를 결국에는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여러분이 12로 바라봐 주시고 요만큼을 5라고 바라봐 주시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12,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반지름 값은 13으로 잡아버릴 수 있는 상태니까 이걸로 이제 값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1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 곱하기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가 곱해지겠죠. 그럼 마마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12에다가 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720번입니다. 자, 여기 위를 지나고 있는 조금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내면 좋은데 여기 어딘가 일단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겠죠. 그럼 이 좌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A, 마이너스 2분의 1A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때 반지름 값은 원점과의 거리니까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루트 5A로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 값이니까 AA는 약분이 돼서 2분의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뭐 약분 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지금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저희가 나타내보면 반지름인 2분의 루트 5a분의 x값이니까 a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없어지고 얘를 뭐 이제 역수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저희는 얘하고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데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이고요. 사인은 1사분면에서는 사인만. 그래서 저는 보통 얘를 이제 사, 안, 코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좌표는 지금 부호가 지금 플러스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어차피 항상 양의 값이니까 누구를 가져와서 내가 뭐 사인을 구한다고 치면 r분의 y인데 반지름도 양이고 양이니까 사인은 양. 그 다음에 코사인도 r분의 x인데 양이니까 양. 그 다음에 탄젠트도 x분의 y니까 양이겠죠. 그 다음에 이사분면은 좌표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니까 여기에서는 사인만 지금 양이고 코사인은 음이고 탄젠트는 x 좌표가 쓰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만 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사인과 코사인 얘들 하나하나 쓰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탄젠트는 얘 둘이가 다 쓰이니까 마마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마기 때문에 지금 y 좌표를 쓰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음수겠죠. 그리고 x 좌표를 쓰는 코사인은 양일 거고 둘 다 써야 하는 놈은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좌표로 판단하기 좀 그러니까 1사분면은 전부 다 양, 2사분면은 사인만, 그 다음은 탄젠트, 그 다음은 코사인. 그래서 뭐 얼싸안코 아니면 뭐 올스타크.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세대가 아니니까 보통은 얼싸안코를 많이 쓰긴 할 겁니다. 여기도 얼싸안코라고 돼 있죠. 721번부터 가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힌트를 최대한 뽑아와야 되는데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1과 3에서는 둘의 부호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에 거에서의 힌트가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한 것도 지금 0보다 작다는 건 둘의 부호가 또 달라야 되니까 둘의 부호가 다른 것은 일단 얘하고 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3 또는 4라는 뜻이겠네요. 근데 저희는 지금 둘 다를 만족시키는 게 필요한 거니까 정답은 4사분면만 되는 거겠죠. 722입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0보다 작다.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1사분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인 겁니다. 그리고 사인이랑 탄젠트를 나눴대요. 그 말 뜻은 어차피 사인과 탄젠트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부호만 따지자면 그래서 둘의 부호는 같은 부분을 찾아줘야 되니까 1사분면 또는 코사인만 양인 4사분면이 되겠네요.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니까 4사분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삼각함수별로 부호가 어디에서 뭐가 되는지 있어야 이렇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도 일단 예로 사분면을 결정짓고 밑에 걸 푸는 건데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1사분면과 3사분면이 될 거고요.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해서 0보다 작다.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니까 3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네요. 근데 둘 다 지금 만족이 돼야 되니까 세타는 3, 4분면의 어떤 각이구나. 그럼 3, 4분면에서는 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인 지점이죠. 그러면 요 절대값이 벗겨질 때는 얘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안에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C. 편의상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벗겨져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사인이 나올 거고요. 자, 코사인에다가 탄젠트를 뺀대요. 음에다가 양을 빼기 때문에 이 안에 가진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건데 얘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되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C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뭐 없앨 수 있는 게 SC는 전부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만 남게 되겠네요. 724번입니다. 이것도 일단 4분면부터 체크인데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될 수 있는 건 일단 1사분면과 3사분면이겠네요. 그 다음에 탄젠트와 사인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사인과 탄젠트만 양인 것, 각각이 양인 것들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이겠죠. 근데 둘 다 만족되는 거는 3사분면이다. 그럼 또 정리를 해보면 S,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 이렇게 힌트 적어 놓으면 문제 풀 준비가 끝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루트 사인 제곱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럼 위에가 지금 S분의 마이너스 S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 코사인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C분의 마이너스 C니까 또 약분해서 마이너스. 근데 이 탄젠트는 그대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T분의 T가 돼서 플러스 1이겠네요. 그래서 둘은 없어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요즘 모든 이 유형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답이 다 3번이 나오고 있네요. 뭔가 합리적으로 725번도 답이 3번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상하게 풀려고 하는데 푸셔야 돼요. 답이 3번이면 이쁠 것 같네요. 725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저희가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던 건데 따로 루트가 있던 걸 곱했어요. 그 말 뜻은 그랬는데 그 둘이가 한 루트 안에서 곱해줬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라는 건 이 사인 세타도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였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 맨 끝에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는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들의 등호가 붙어있는 느는 다 떼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힌트가 사인도 0보다 작고요. 코사인도 0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탄젠트만 양이어야 되니까 얘도 3, 4분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빠져나와서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에다가 마이너스를 빼요.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빠져나와서 플러스 1 빼기 s. 그 다음에 양에다가 양을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일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음이랑 음을 더했기 때문에 음이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s 플러스 c. 그럼 정리만 좀 해주면 t 사라지고요. 1 사라지고요. ss 사라지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네요.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다 3번이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이 직접 풀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수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관계는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t는 c분의 s라는 하나와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라는 이 두 가지 공식만으로 저희가 전부 다 쇼부를 볼 건데 자, 얘든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이 세타가 모두 같을 때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저 공식도 한 번만 써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는 걸 적용시킬 때도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되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이 각도가 반드시 같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지는 체크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제곱 3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60도가 1이다. 요 들어있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각도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말에서 저희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걸 유추를 해보면 다른 각을 던져준 다음에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 각 변환을 진행을 해주시고 각을 똑같이 세팅이 된 다음에 이런 공식들을 적용해달라 라고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희는 요거밖에 없댔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은 그냥 이 식을 변형한 거고요. 이 식도 이 식을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외워지면 얘들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이 식에다가 뭔가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t가 c분의 s니까 요 s제곱인 거에다가 저희가 c제곱을 나누게 되면은 그게 c제곱분의 s제곱이 되겠죠. 그럼 걔는 우리가 c분의 s의 전체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제곱에다 c제곱을 나눴으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1에다가 c제곱을 나눴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어떤 걸 배우냐면 이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는 걸 저희가 나중에 맛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코가 있는 거는 코가 없어진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막 시컨트 세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공식 하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걸 안 쓰는 이 단계는 당연히 수월하게 여러분이 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727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보자마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S제곱 빼기 C제곱, S제곱 더하기 C제곱 합쳐가 떠올라야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1이 됐어요. 그럼 어차피 남는 거는 S제곱 빼기 C제곱이 우리는 2S제곱 마이너스 1인지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식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제곱 자리에다가 우리가 1 빼기 S제곱을 넣을 수 있다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빼주는 거니까 얘가 충분히 나오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분모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말뜻은 위에 있는 저 S제곱이라는 것을 저희가 1 빼기 C제곱으로 바라보면 1 플러스 C분의 1 플러스 C의 1 마이너스 C니까 얘들은 약분이 되고요. 1 마이너스 C만 남는다. 그래서 2번 맞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를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탄젠트 제곱에다가 t제곱에다가 s제곱을 빼는 게 이런 거랑 같냐?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제곱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c제곱분의 s제곱? 뭐 이 정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식을 제가 탄젠트 세타로 제곱 세타로 묶게 되면은 1 마이너스의 t 제곱분의 s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 t라는 것이 c분의 s니까 결국에는 s 제곱에다가 곱하기 s 제곱분의 c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들이 약분돼서 얘가 c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이제 c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1에다가 c제곱을 뺀 것은 저희가 s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좌변을 정리했더니 t제곱 곱하기 s제곱이 나왔어요. 오른쪽에 봤더니 t제곱 곱하기 s제곱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겁니다. 얘만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것들을 꼭 찾아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 하나 정도만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쟤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올게요. 그럼 t제곱 빼기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s제곱이 0인지 봐달라는 거니까 묶을 수 있는 걸 좀 묶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에서 t제곱을 묶어볼게요. 그럼 t제곱에 1 빼기 s제곱이 얘가 s제곱인지를 봐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저희가 지금 c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c제곱분의 s제곱이 되니까 거기에다 c제곱을 곱해서 좌우가 같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방법은 많으니까 한정된 방법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혹시 이렇게도 되나 저렇게도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좌변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거부터.
얘를 전개를 해보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가 생기고요. 얘를 전개를 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가 생기죠. 그게 2인지 봐달라. 그럼 얘하고 얘는 동량이니까 사라지고요. 얘 둘을 더한 게 1, 얘 둘을 더한 게 1이니까 둘 더해서 2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통분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통분하셔도 돼요. 답 아마 똑같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나는 싫다, 식을 변형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식 변형을 해보면 1 빼기 S분의 얘가 1 빼기 S 제곱이니까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S로 합쳐가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S분의 마찬가지로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S. 그럼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고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니까 우리는 1 플러스 S에다가 1 마이너스 S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SS는 사라지니까 얘들을 더하면 2가 돼야겠죠. 그래서 1이 아니라 2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728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식부터 세워보면 루트에 자, 마이너스 S에다가 C를 뺀 거의 전체 제곱은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랑 같겠죠. 그럼 전개를 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가 되고요. C에다가 S를 뺀 거의 제곱은 S 빼기 C의 전체 제곱이랑 같으니까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가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얘가 1, 얘가 1이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되겠네요. 729번입니다. 얘도 변형을 한 다음에 뭐 각각의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봐달라. 그럼 얘는 합차가 보여야겠죠. 그래서 한 문제 안 풀었네요. 요거 풀고 좀 풀게요. S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S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얘는 어차피 1이에요. 얘만 변형을 해주면 되는데 1 빼기 뭐의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S제곱 자리에다가 우리가 1 빼기 C제곱을 넣었다 치면 1 마이너스 2C제곱이 생기고요. C제곱 자리에다가 우리가 1 빼기 S제곱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2S제곱 마이너스 1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1 빼기 뭐가 필요한 거잖아요.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가자리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아까 우리가 했던 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뭐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묶어내겠습니다. 저희가 t제곱을 묶어내게 되면은 1 마이너스의 t제곱분의 s제곱이 되는데 저희가 s제곱에다가 t제곱을 나눠라. 그 말 뜻은 c제곱분의 s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s제곱분의 c제곱이 돼서 사라지면은 여기 지금 c제곱이 곱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랑 똑같이 뭘 잘못했나요? S제곱에다가 C제곱분의 빼는 거군요. 그럼 일단 얘가 C제곱으로 바뀌는데 얘가 S제곱으로 바뀌니까 이 자리에는 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한 문제를 좀 빼먹었네요. 저 문제로 갈게요. 726번입니다. 일단 4분면을 먼저 좀 체크하면 얘가 지금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1 또는 3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둘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2 또는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겹쳐져야 되니까 저희가 이 세타가 3, 4분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반각을 좀 세워보면은 이 세타라는 것이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 지금 3 나눈 게 궁금하니까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 이렇게가 일단 되겠죠. 그럼 n에다가 저희가 0부터 넣게 되면은 얘는 지금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상태니까 얘는 1, 4분면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3분의 7파이 3분의 3파이니까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게 되면은 숫자가 왜 이렇죠? 2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7파이고요. 거기다 3을 나누는 거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확정적으로 지금 3, 4분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2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2를 넣게 되면은 3분의 5파이보다는 지금 큰 상태고요. 여기다 2를 넣게 되면은 4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11파이고요. 거기다 3 나누게 되면은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 4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n에다가 저희가 3을 넣었다 치면 얘가 지금 3분의 7파이가 돼요. 그럼 2파이를 뗄 수 있으니까 시작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중복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더 이상 4분면은 안 존재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 유형에서 처음으로 3이 아닌 답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730번입니다. 계속 이제 변형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을 변형을 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t제곱 자리에 c제곱분의 s제곱을 넣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걸 해보면 1 더하기 c제곱분의 s제곱분의 c제곱분의 s제곱이 되고요. 그럼 분모를 통분을 조금 진행을 해보면 c제곱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위에는 c제곱분의 s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약분이 되고 얘가 지금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남아 있는 거는 s제곱만 남아서 얘는 sin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변형할 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단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2번입니다. 1 플러스 s 분의 c 더하기 탄젠트를 제가 가져올 때부터 c분의 s로 좀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니까 통분을 좀 진행하면 c 곱하기 1 플러스 s분의 자 여기는 c가 곱해지니까 c 제곱이 될 거고요. 요 s에다가는 얘 전체를 곱해주는 거니까 s제곱 플러스 s가 생기겠네요. 그럼 저희는 얘가 지금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남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 자리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들어가겠죠. 이것만으로도 일단 답은 1번인 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3번도 진행을 좀 해봅시다. 얘는 변형해서 쓸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통분을 좀 진행할게요. 1 빼기 s 곱하기 c 분의 c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s 플러스 s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 둘을 더해서 1이니까 저 분자가 c의 1 마이너스 s 분의 얘 둘을 더해서 1이니까 2 마이너스 2s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저희가 2를 묶어내게 되면은 1 빼기 s가 되니까 약분이 돼서 3번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게 그냥 확인 정도 될 것 같아요. 731번입니다. 계속 똑같은 건데 식이 이제 조금씩 더 복잡해 보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좀 화이팅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c분의 1 더하기 탄젠트를 가져올 때부터 c분의 s로 가져오시고 c분의 1 빼기 c분의 s로 가져오시면 지금 통분이 다 돼 있는 상태니까 c분의 1 플러스 s 곱하기 c분의 1 마이너스 s가 됩니다. 그럼 분모는 지금 c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1 빼기 s제곱이 되는 건데 제가 c제곱으로 변형이 되니까 약분해서 1이 나오는 게 맞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뭐 경험 차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이게 잘 보일 건데 얘가 볼 때부터 c 플러스 s의 전체 제곱으로 봐지면 제일 좋겠죠. c 플러스 s의 전체 제곱. 확인 한번 해봅시다. c제곱 더하기 s제곱 더하기 2sc가 될 거니까 얘가 1이니까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는 합차로 좀 인수분해 해보면 c 플러스 s, c 마이너스 s.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탄젠트 뭐 이런 게 오니까 쟤를 또 c분의 s 더하기 1분의 c분의 s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는 c 플러스 s, c 플러스 s가 하나 사라지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거를 좀 정리를 하면 c 플러스 s분의 c 마이너스 s. 그 다음 통분을 진행할 겁니다.
C분의 S 플러스 C분의 S 마이너스 C.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사라지니까 정리를 하면 분모는 지금 S 플러스 C로 동일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통분이 바로 되는 거죠. C 마이너스 S에다가 S 마이너스 C를 더해주는 거. 그럼 얘들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분자가 지금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말 뜻은 얘는 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저것도 뭐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맨 앞에 제곱식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딱히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S제곱분의 1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2가 생기고요. 자, 뒤에 거는 뭐 바꿔서 해도 되지만 일단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뭘 판단을 좀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에 이제 제곱한 거를 마이너스 달아서 나오면 됩니다. t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2가 생기겠죠. 마지막은 c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없어지는 걸 체크를 좀 잘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랑 2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지금 조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또 바꿀 수 있는 걸 보면은 얘하고 얘를 더해서 플러스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S제곱분의 1이랑 C제곱분의 1을 더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해서 S제곱 C제곱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1이 돼서 S제곱 C제곱분의 1로 일단 잠시만 놔둘게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없어진 거는 얘가 없어진 상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을 잘 가져가서 이게 뭐 했을 때 정답이 뭐가 나올까 그런 걸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들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저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 S제곱분의 C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C제곱분의 S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S제곱 C제곱분의 1이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랑 1이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겠죠.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S제곱 C제곱분의 마이너스 C 4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S 4승이 됩니다. 그럼 얘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겠죠? 맞아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가 있네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S제곱 C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또 한 번만 더 통분을 해보면 S제곱 C제곱 분의 1 마이너스 C 4승 마이너스 S 4승의 전체 마이너스 1 이렇게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좀 되게 복잡하네요. 저희가 좀 더 어려워지게끔 식을 변형한 것 같아요. 외우고 있으면 좋긴 한데 안 되니까 다시 조금만 바꿀게요. 너무 어려운 길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전개를 해서 조금만 더 편하게 되게끔 제가 머리를 써볼게요. 앞에 거 다시 전개하면 S제곱분의 1 플러스 S제곱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C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일단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S제곱 더하기 C제곱 정도는 여러분도 처리가 되겠죠. 얘하고를 더해서 플러스 1로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최대한 머리를 쓸 게 뭐냐면 얘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S제곱분의 C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둘을 조금 묶었다라고 치고 써보면 S제곱분의 1 빼기에 C제곱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저희는 S제곱이 되니까 약분이 돼서 얘도 플러스 1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둘은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하고 얘도 좀 잘 바라보시면 얘를 저희가 c제곱분의 s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c제곱분의 1 빼기 s제곱이 돼서 얘가 지금 c제곱이죠. 약분해서 1로 바뀝니다.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을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들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1이 3번 더해지는 거니까 디귿도 맞다가 되겠네요. 저도 지금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봤지만 한 번만에 지금 잘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문제 풀 때 이럴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누구랑 누구를 엮으면 좀 비슷하게 계산이 될까를 고민해 보시다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2번입니다. 이거는 봤을 때 딱 눈치가 채지면 좋아요. 지금 위에 있는 괄호들을 보면은 C제곱 라인이고 그게 1도, 3도, 5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도 탄젠트 라인인데 그게 1도, 3도 이렇게 갑니다. 뭔가 두 개가 묶여서 어떤 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눈치를 채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형태를 좀 바꿔볼 건데 제가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1이랑 탄젠트 제곱 분의 1도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그럼 쟤는 C제곱의 1도 분의 1, 얘는 마이너스 C제곱의 1도 분의 S제곱의 1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통분이 되는 거니까 도는 잠시만 떼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지금 C제곱이 되니까 둘이가 약분돼서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만나서 1이 되고 요렇게 두 개가 만나서 1, 1, 1, 1 전부 다 1의 값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1도에서부터 99도까지 가는 동안 항이 총 몇 개인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 1이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99라는 것은 1에다가 98이 더해진 거고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1에다가 2 곱하기 49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은 이 2가 한 번 더해진 거, 99는 2가 49번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총 50번째에 해당하는 항이 되는 거겠죠. 그럼 총 항이 50개니까 1이 되는 세트도 50개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열 이런 거 배웠을 때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일단 여기서 끊고 한번 올리고 또 계속 풀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